저희 어제 이제 모델링 쪽에서 이제 특히 돌출하는 부분이랑 이제 회전하는 거 위주로 배웠어요. 그리고 라운드 주는 필렛, 이제 모를 깎는 챔퍼, 더 나아가서 이제 컴바인까지 써보고 이제 바디를 잘라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 바디 잘라보는 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후반부에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했었어가지고 어제 했던 내용을 약간 다시 짚어가는 차원에서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어제 안 하고 건너뛴 게 있어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이거 되게 간단하죠. 네, 어제 이제 조금 이제 사정상 빠지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이거 한번 일단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스케치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케치 원점을 어디로 잡고 어떤 이제 정면, 윗면, 측면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떤 면을 잡고 이제 스케치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3D 모델을 봤을 때 어떤 면을 잡고 먼저 스케치를 진행해야지 모델링을 하기가 더 편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잡고 해야 될까요? 스케치를. 프론트요? 옆면이요? 이거는 다 개개인 생각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측면으로 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그렸어도 이제 나머지 윗면과 정면을 이용해서 정면에 기입된 치수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저는 측면을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들어가시고 측면을 클릭해 주시고 지금 이 측면을 스케치할 겁니다. 원점은 저는 이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케치 해보시겠어요? 측면 되게 간단하죠? 한번 스케치 하시기 전에 어제 이제 측면에 보시면 수문선이 있어요. 수문선은 스케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선들만 스케치해 주시면 됩니다.
측면을 스케치하려고 보는데 치수가 많이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도면상에서 정면이랑 윗면, 윗면에 기입된 치수를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한번 돌출해 볼까요? 스케치가 이렇게 완료됐으면 스탑 스케치 눌러서 스케치 나가주시고 뷰 큐브에서 홈 버튼 제가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동뿐만 아니라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서 회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뷰 큐브에서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움직이시면 좀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뷰 큐브만 꾹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조금 회전이 좀 편합니다. 한번 돌출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 클릭하시고 이 긴 부분부터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긴 부분이 이 뒤쪽의 박스인데 이 박스가 얼만큼 돌출이 돼야 될까요? 네, 50만큼. 이쪽에 나와 있죠, 지수. 50만큼 앞으로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50 하시고 오퍼레이션 항상 확인해 주시고 뉴 바디 오케이. 오케이를 누르시면 스케치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브라우저 패널 쪽에 확인해 보시면 스케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열어주시고 불이 꺼져 있는 스케치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럼 나머지 이 디귿자 모양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클릭하시고 디귿자 영역 선택하시고 디귿자는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20이요? 네, 60이 맞습니다. 60. 이 아래 치수도 60.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20이 틀린 건 아닙니다. 20을 먼저 이쪽을 만들고 나머지 이쪽 바닥 부분을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좀 더 편리한 방법은 60해서 60을 해보겠습니다. 60 이쪽 방향으로 디스턴스를 60 하시는데 오퍼레이션이 지금 조인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죠. 아까는 뉴바디였는데 조인이라는 거는 기존에 생성된 바디랑 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인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뒤쪽에 지금 이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한 스케치가 지금 살짝 비치는데 신경 쓰이시면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전구 버튼 눌러서 꺼주시고 그 다음 이쪽을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기 위해서는 또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스케치를 어디에 하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누르시고 이 면을 찍습니다. 이 모델링 된 면을 찍어주시고 잘라낼 만큼 스케치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 구속 안 된 부분은 치수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이런 식으로. 자, 이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미 이런 3D 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사각형을 잡고 어느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스냅이라는 게 잡혀요. 마우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이 중간에도 지금 세모 모양으로 미드 포인트라고 해서 딱 걸리고 쭉 가다가 끝점에서 이제 네모 모양으로 한번 걸리고 다른 모서리 부분도 쭉 가다가 그 중간에 세모 모양으로 걸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 그리실 때도 여기 걸리는 부분 잡고 찍고 찍고 하신 다음에 구속 안 된 부분을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스탑 스케치로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주시고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 방금 스케치한 네모 잡으시고 아래로 쭉 뺍니다. 근데 아예 쭉 빼버리면 이 밑에까지 잘리게 되는 거죠. 이 위에 부분까지만. 치수 이제 디멘션을 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핸들을 이용해서 적당히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익스트루드는 이제 오케이 하기 전에 오퍼레이션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동으로 컷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이제 모델이 잘린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컷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컷은 컷을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아예 끝까지 빼야 되네요. 이 정도까지. 네. 다 되신 분은 이 예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까?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예제입니다. 네, 항상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이 주어진 그림 가지고 어떤 면을 스케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고 또 원점은 어디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면 모델링 하시기 더 편하실 겁니다.
혹시 다 그리신 분 계세요? 혹시 치수 하나 안 부족하신가요? 부족하죠? 중간 박스의 높이를 모르겠죠? 그거는 16으로 할게요. 맨 바닥에서 이 높이를 16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박스가 16. 맨 바닥에서 이 튀어나온 네모의 맨 아래 선까지 16.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 스케치를 어느 걸로 하면 좋을까요? 정면 혹은 윗면? 저는 정면이 좋을 것 같아요. 윗면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시키게 되면 이 사선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이제 정면으로 접고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은 여기로 적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활성화시켜 주시고 정면 정면을 눌러주셔도 되고 측면을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면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라인으로 이런 형상이죠. 디멘션을 이용해서 이쪽이 75, 이쪽은 50, 그리고 이쪽은 12. 전부 다 구속이 됐죠. 그러면 스탑 스케치로 나와주시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돌출을 63, 도면 보시면 63, 이쪽에 치수가 있습니다. OK 눌러주시고 하나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 만만하게 자를 수 있는 데가 지금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쪽부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어느 면을 잡고 이쪽이요? 네, 바닥에 잡으셔도 되고 이쪽에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바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바닥을 잡고 렉탱글을 이용해서 임의로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치수 디멘션을 이용해서 원점과 여기까지 거리가 25. 이 뚫리는 부분도 25. 원점과 이 구속 안 된 이 선까지의 거리는 12. 도면 보시면 12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스탑 스케치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 잘라낼 영역, 방금 그 스케치한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핸들을 이용해서 쭉 잘라냅니다. 쭉 끌어올려서 오퍼레이션을 컷으로 하고, 이 오퍼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거는 어제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오퍼레이션이 지금 컷으로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지만 조인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붙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잘라낼 거기 때문에 컷으로,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잘라내야 될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잘라내기 어려웠나요? 방금 그 부분을 이쪽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이쪽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면에다가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쪽 면 선택해 주시고 라인으로 그냥 임의선을 쭉 그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자르실 때 이렇게 클릭해서 자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잘립니다. 트림 들어가 주시고 쭉. 그러면 지금 이 그린 선에 대해서 치수 구속 디멘션 들어가 주시고, 이 꼭지점, 제일 위에 꼭지점이랑 이 선까지의 거리가 12 해주시고 스탑 스케치 홈 버튼. 그러면 돌출을 할 겁니다. 돌출을 할 건데 일단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 누르신 다음에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을 클릭을 했는데 지금 방향이 앞쪽으로 돼 있죠. 앞쪽으로 돼 있다는 말은 이쪽으로 늘리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단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단위인 거죠. 이걸 고려하셔서 저희는 이 중간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중간 부분만 자를 건데 이렇게 쭉 늘려보시면 여기부터 잘려요. 어제 익스트루드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스타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디폴트 값으로는 이제 프로파일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옵셋 플랜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쪽 면이잖아요. 이쪽 면에서 22만큼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22만큼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 19만큼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스타트를 이제 옵셋 플랜으로 변경해 주시면 밑에 이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마이너스 22 옮겨줬죠. 22 하시고 이 아래쪽 디스턴스는 이 시작 부위를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끝나는 부위까지의 거리입니다. 즉 지금 이 시작 부위가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여길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19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9 하시고 오퍼레이션 항상 컷 된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 사각 기둥을 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여기 누락된 치수 이 바닥에서 여기 끝에까지 16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그렸을 때, 즉 이제 위에서 바라본 바닥에서 스케치를 할 때 이런 네모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에 이쪽 치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는 이쪽 면 아니면 이쪽 면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쪽 면에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저희는 어제 이제 했던 거를 되짚어 보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갔어요. 어제 컨스트럭트에서 옵셋 플랜 기억나시나요? 임의로 평면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쪽에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면을 잡고 평면을 생성해줘서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것이죠. 컨스트럭트 들어가시고 옵셋 플랜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렀을 때랑 똑같이 면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이쪽 앞에 면 선택해 주시고 지금 화살표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도면 보시면 네, 12만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2. 평면이 이제 생성이 되었죠. 이 생성된 평면을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평면 클릭. 그리고 투포인트 사각형 클릭해 주시고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음 디멘션을 이용해서 이쪽 왼쪽이랑 이 사각형의 왼쪽 편까지의 거리가 25.
19, 19. 19 맞나요? 네, 19. 그리고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네, 25. 이 사각형의 높이는 16. 맞나요? 16이라는 지수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락됐다는 지수, 이 바닥에서부터 사각형의 아랫변까지의 거리가 16. 전부 다 구속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탑 스케치 눌러서 나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생성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걸 지우게 되면 구속이 다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임의의 평면에 스케치를 붕 뜨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면 저희가 원래 스케치 하실 때 새 평면이 이쪽 아래에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컨스트럭트에서 옵셋 플랜을 이용해서 평면을 새로 만들어줘서 그 새로 만든 평면에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스케치를 익스트루드 하셔서 쭉 빼시면 됩니다. 쭉 빼는데 지금 오퍼레이션이 컷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이거를 조인. 너무 쭉 빼시면 이 뒤까지 튀어나오니까 한 적당히 해주시고 오케이. 깔끔하게 됐죠. 저희 새로운 거 하나 배워볼게요. 먼저 이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리에이트에서 스윕이라는 게 있어요. 스윕. 스윕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잠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동그란 원이 이 동그랗게 스케치를 한 게 이 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스윕이거든요.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동그란 원과 이제 경로, 패스라고 하죠. 경로. 그러면 제가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30파이 정도 그리고 스탑 스케치로 나오고 그다음에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기는 라인. 제가 3D 스케치를 이용해서 좀 임의로 그냥 막 그렸어요. 경로를.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스윕. 스윕은 지금 디폴트 값으로 싱글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글 패스만 쓰시면 돼요. 싱글 패스로 이제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이제 이 원이 되겠고요. 패스. 패스는 이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원통을 따라 이 원을 따라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 원이 쭉 따라가게 되는 거죠.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케치 자체 내에서 필렛을 어느 정도 주시고, 이쪽도 필렛을 어느 정도 주시고, 이쪽도 필렛을 어느 정도 주신 다음에 스윕을 통해서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경로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관 이런 것도 많이 그리거든요. 네, 먼저 제가 스케치를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원형 모양으로, 원형 말고 이번에 네모로 해볼까요? 축이 같으면요? 축이 같다고 말씀하신 게, 네, 같은 축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프론트를 잡고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다시 프론트를 잡고 라인으로 경로를 그려줍니다. 막 그린데 안 되죠. 아예 수익까지 해볼게요. 안 되는 이유가, 수입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경로를 이 경로로 생성이 안 됩니다. OK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같은 프론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로가 화면을 돌려보시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로로는 좀 힘들고요. 같은 평면으로는 이제 좀 힘들고, 프론트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고 폴리곤으로 해볼게요. 스탑 스케치로 나가주시고 경로를 이쪽 방향으로 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면에다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측면을 잡아주시고 경로를 라인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막 그려줍니다. 스탑 스케치로 나와보겠습니다. 그다음 크리에이트, 스윕,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패스를 이 경로를 따라서 하고 OK 하시면 됩니다. 예. 에러 뜨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경로가 조금 짧아서, 네, 이게 이 꺾이는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로가 너무 짧게 되면. 저희 예제도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육각 렌치라고 하나요? 비슷하죠. 먼저 이 육각 모양 단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시고 정면에 스케치 툴 중에서 폴리곤, 저는 맨 위에 거 원에 외접하는 걸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선택하시고 디폴트 값으로 이제 다각형, 이제 폴리곤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제 도면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지금 크게 보시면 이 모양이랑 이 모양 다르죠. 이 모양으로 그러면 위에가 뾰족한 이 모양으로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디멘션을 이용해서 이쪽과 이쪽까지 치수가 2. 그리고 스탑 스케치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를 그려줄 건데요. 경로는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시고 측면에다 그리겠습니다. 측면 선택해 주시고 라인을 이용해서 똑같이 기역자 모양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도면에 지금 필렛이 들어가 있죠. 이 각진 부분에 필렛이 선택해서 4, R4 R4를 입력했더니 틀어졌죠. 그럼 모양 잡아주시고 다시 디멘션으로 여기 끝에서 이쪽 선에서 이쪽 끝까지 지수가 13, 그리고 이쪽 일자로 쭉 떨어지는 부분이 지수가 30. 구속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스탑 스케치로 나오겠습니다. 수입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수입 프로파일을 이 육각형으로, 패스를 이제 경로를 이 기역자 모양으로 적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R값이 있죠, 다각형이. R값은 스케치에서 이제 R 0.3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스케치에서 R 0.3을 넣게 되다 보면 많이 틀어질 거예요. 틀어지고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필렛으로 각 모서리를 하나, 둘, 셋, 6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주시고 0.3 하시고 OK. 수입 어렵나요? 간단하죠. 그냥 스케치가 이제 2개가 있는 것 뿐입니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아, 그 잡는 게. 지금 해주신 질문이 이제 스케치 하실 때, 이 경로를 스케치 하실 때 30이라는 치수 있죠. 도면을 보면 30이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30이고 이제 전체 치수가 아니라 이 일자 부분만 30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넣으실 때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30을 디멘션으로 보통 치수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여기가 이렇게 30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이 라운드 끝에 선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라운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선이 붙어 있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도 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뽑으실 때 디멘션으로 여기는 이제 도면상에서 13이라는 치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이라는 치수가 있었고 이 선만 찝어서 치수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이 라운드 끝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선이 보시면 양쪽에 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 양쪽에 점 두 개를 이룬 이제 선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찍고 뽑으셔도 되고 그냥 선만 딱 클릭해서 뽑으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30을 뽑으실 때 점과 점을 찍고 뽑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이 길게 떨어지는 이 선만 찍고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면상에서 이제 30이란 치수가 이 알 끝부분부터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R4를 이제 더해가지고 뭐 34, 전체 치수 34가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도면에 이제 기입된 치수 그대로 스케치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어제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모델링이 다 됐잖아요. 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도 스케치를 이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를 엄청 길게 한 80 정도 뺐어요. 그리고 스탑 스케치를 하게 되면 모델링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 또 설명한 내용 중에서 돌출이라는 기능이 이제 스케치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런 모델링 된 면을 잡고 쭉 빼내실 수도 있어요. 스케치를 하지 않으셔도 빼내거나 들어가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진행할게요. 네. 이 도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도면을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그리기가 좀 까다로울까요? 이 부분이요? 아니요. 이 부분보다는 이제 여기 리브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리브라고 하는데 이제 번역을 하자면 제품의 보강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기 쉽게 이제 퓨전에는 그리기 쉽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니은자, 기역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리브를 대고 싶다 하실 때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리브라는 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3D 툴에는 리브라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아, 있어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퓨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실 때 컨스트럭트에서 저희 옵셋 플랜 썼었죠. 이거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옵셋 플랜으로 이 앞면을 찍어주시고 이제 지금 치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 치수만큼 들어가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라인으로 대충 이런 식이나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려주시고 리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커브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커브를 이 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내려볼게요. 지금 화면에선 내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 리브의 두께를 주는 겁니다. 디폴트 값으로 시메트릭 대칭 값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원 디렉션으로 바꾸면 한쪽 방향으로도 줄 수 있고요.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깊이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to next는 무조건 이제 여기 이 선부터 이 니은자 닿는 부분까지가 to next입니다. 그 다음 깊이 뎁스를 주면 이제 옆으로 얼마만큼 늘어나고 아래로 얼마만큼 지지대가 내려오냐 깊이 값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가 아니어도 저희 자유곡선 잠깐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거든요. 자유곡선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아직 자유곡선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해주신 다음에 리브 자유곡선 선택해 주시면 자유곡선 모양으로 리브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 예제를 해볼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이 부강대, 이 리브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죠. 그냥 스케치하고 돌출만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이 리브 빼고 이 나머지 부분만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브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리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옵셋 플랜으로 평면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스케치 자체를 이제 보시면 딱 중심에다 했어요. 왜냐하면 옵셋 플랜을 만들어서 리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옵셋 플랜 만들기가 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자체를 그냥 중심에 맞춰서 했어요. 그러면 스케치를 생성을 할 때 옵셋 플랜으로 따로 생성을 안 해줘도 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 세 가지 평면 중에서 이 측면, 이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리브를 만들면 딱 중심이 생기겠죠. 딱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해주시는 게 더 이제 수월한 모델링을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측면에다 해보겠습니다. 측면에다가 선택하시고 라인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어주시고 치수를 줘야겠죠. 이 선에 대해서 선을 구속하기 위해선 이 선의 양 끝점을 구속해주면 됩니다. 치수를 이 끝점은 원점과의 높이가 80-26. 그러면 보시면 여기 제일 상단 이 리브의 제일 상단부터 지금 원점 여기까지의 거리가 80-26인 거죠. 80-26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끝점이 여기 원점에서까지 거리가 원점 말고 여기 끝까지가 도면상에서 30. 이쪽 선이 지금 까맣게 구속이 됐죠. 이제 나머지 반대쪽 한 선도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80. 그리고 이 점은 여기에 붙으면 되겠죠. 이 점은 그냥 여기 붙으면 됩니다. 붙으면 되는데 저희는 치수를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퓨전 360은 0이란 치수를 기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0이란 치수가 기입이 가능하거든요. 퓨전 360은 무조건 구속 조건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일치 구속을 활용해서 점 찍어 주시고 이쪽 라인 찍어 주시고 그리고 스탑 스케치로 나오시면 됩니다. 크레이트 리브 영역이 아니라 선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선을 찍어 주시고 이게 리브 두께가 20이죠.
그러면 2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 입력하고 오케이. 사선 스케치요. 먼저 이 중심에다가 지금 리브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는 옵셋 평면을 이제 옵셋 플랜을 이용해서 이쪽 앞쪽 면을 찍어주고 이 중간값 계산해서 평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스케치 자체를 중심에다 했어요. 원점에다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만 눌러도 이 측면 평면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면 선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 점만 구속시켜주면 선이 구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멘션을 이용해서 치수를 주는 겁니다. 치수는 두 면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을 마지막으로 일치 구속 이용해서 점과 이 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탑 스케치로 나와 주신 다음에 리브로 이 사선 클릭해 주시고 리브의 두께 20이 되는 거죠. 20 하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 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던 툴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로프트라는 게 있어요. 로프트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래쪽에 바닥 쪽에 사각형으로 스케치를 하나 하고 평면을 이제 생성을 해서 위쪽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로프트라는 것은 이제 활성화시켜 보면 로프트가 여기 이쪽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프로파일을 이 사각형 하나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건드리지 거 없이 원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연결 이 사각 꼭지점 4개가 이 원에도 똑같이 점이 4개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유형으로 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각형이랑 원만 붙는 게 아니라 원이랑 원끼리도 붙고 다른 형상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웹도 제가 알기로는 퓨전 360에만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웹은 일단은
사각형에 저희 쉘 배웠죠? 쉘 기억나시나요? 쉘 가운데 뚫어주는 쉘 이런 식으로 웹은 이제 이쪽에 제가 라인을 약간 리브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웹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웹이 약간 거미줄 뭐, 망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돌출로 해결합니다. 이 가운데를요. 음, 제가 웹이라는 기능은 제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이거를 웹을 음, 그럴 때는 이제 돌출을 쓰셔야 되죠. 이거를 라인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영역을 만들어줘서 스케치로 따로 내리셔야 됩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웹 자체의 기능에서는 제가 알기로 내리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죠, 지금 옵션도. 그냥 대칭 뭐 어디까지 뭐 이런 정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웹이라는 기능보다는 되도록 저는 돌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이쪽 부분은 이제 박스 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바로 밑에는 실린더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면에다가 해서 이어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끝에다가 구를 생성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토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토러스 기능은 마찬가지로 스케치가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면 찍어주시고 중심 찍어주시고 길게. 저번에 저희 리볼브 기억하시나요? 리볼브는 지금은 토러스로 그렸지만 리볼브를 이용해서 저희는 반지 모양 그릴 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축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리볼브 회전이란 뜻이죠. 회전시킬 물체를 선택하시고 밑에 축 선택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회전시켜서 회전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러스는
그런 회전 기능을 사용 없이 그냥 바로 반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회전은 이제 리볼브라는 기능은 저희 후추통도 그랬었잖아요. 어제 후추통도 그랬었고 이제 뭐 사각형을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자유 형상을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이 토러스는 무조건 그냥 링 형상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일 말 그대로 그냥 코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면 찍어주시고 중심부 찍어주시고 외형 찍어주시면 코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일 영상. 뭐 스프링이나 뭐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이게 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수입이라는 기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케치가 좀 까다롭겠죠.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도 이제 모델 자체를 미러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 배웠고요. 패턴이란 기능은 저희가 스케치 할 때 배웠어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굴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패턴. 이 위에 모양은 지금 약간 네모지게 돼 있죠. 아이콘이. 이게 선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선형 패턴이란 말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 아래 거는 원형 패턴. 이제 원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그 중심에서 이제 각도 몇 도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패턴이 생기는 이 아래 기능은 저도 아직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선형 패턴은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클릭해 보시면 패턴 타입인데 페이스, 바디, 피처 되게 많이 봤죠. 페이스는 면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면, 한쪽 면. 사각형이면 사각형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의 한쪽 면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바디는 저희 이런 모델을 만들면 이 브라우저 패널에 바디가 하나씩 생성이 되죠. 이 바디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처는 이 아래쪽에 히스토리 남죠. 저희 작업 뭐 돌출하고 할 때마다 기록이 항상 다 남습니다. 스케치 기록도 남고 이 히스토리를 클릭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피처로 해서 이 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방향은 선택하면 이렇게 세 가지 평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평면이 나오는데 평면이 눌리는 게 아니에요. 스케치처럼. 이거는 축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축을. X축, Y축, Z축. X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거리, 수량. 거리를 제가 10으로 두고 수량을 5개로 해보겠습니다. 핸들이 생겼죠. 핸들을 잡고 쭉 눌려보시면 수량이 변해요. 아니, 수량이 아니라 거리가 변해요. 이 거리는 이 시작점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끝까지의 거리를 5개, 550이라는 숫자를 이제 5개로 나눈 건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구의 중심부터 이 다음 구까지의 중심이 그러면 11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음, 지금 이쪽 옵션은 다 하셨고 음, 이쪽 핸들도 있습니다. 이쪽 핸들을 잡고 또 이렇게 내려주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총 길이 입력해 주시고 수량 입력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패턴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형 패턴. 사실 원형 패턴은 지금 예제가 있어야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음,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형 패턴은 좀 비교적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게 페이스, 바디, 피처 선택하시는 건 똑같고, 오브젝트 원형을 이제 구를 제가 만약에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축을 선택을 합니다. 축도 마찬가지로 X, Y, Z 또는 저희가 이제 부조선이나 선을 이제 스케치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핸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축에다가 구를 그렸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Y축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지금 타입이 풀로 되어 있는데 수량은 제가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두 개로 하고 타입이 풀이면 이 구가 이 축을 기준으로 풀 360도죠. 360도 안에 같은 간격으로 두 개 생긴다는 겁니다. 수량을 뭐 5개로 하면 360도 안에 수량 5개가 같은 간격으로 각도의 간격으로 5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배라는 게 있습니다. 구배. 다시 제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큰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모디파이에서 드래프트 9배 9배라는 거죠. 드래프트를 클릭하시면 플랜을 처음에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플랜을 선택을 하는데 플랜을 되는 기준은 이제 이 면의 각도를 줄 건데 9배를 줄 건데 플랜은 이제 9배 줄 면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는 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에다가 지금 이쪽 면을 제가 9배를 줄 겁니다. 그러면 바닥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바닥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페이스 9배줄 면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핸들이 또 생기거든요.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바닥은 고정이 돼 있죠. 고정돼 있고 이 윗면만 움직이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치로 각도도 줄 수 있습니다. 방향도 반대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이드, 투사이드, 시메트릭 있는데 구배는 원사이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투사이드까지 하시면 구배가 잘 안 먹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쪽 면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고정면을 위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 아래쪽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 스케일은 배율이죠, 배율.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핸들이 생기면 스케일 늘려주시고 이 포인트는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커지겠다. 아니면 이쪽 위쪽 포인트 기준으로 커지겠다. 배율도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배 커지겠다. 10배 커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기능은 이제 저희가 이 밑에 쪽에는 이제 컴바인까지는 다 배웠고 이 밑에 쪽에서는 스플리트 바디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무브 빼고는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서피스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만 툴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스플리트 바디요? 스플리트 바디가 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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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런 솔리드 영상을 많이 했어요. 여태 이것만 해왔고 서피스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피스는 솔리드랑 다르게 그냥 시트 종이장인데요. 그냥 종이죠. 저희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모델의 기준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좀 심화된 부분에서 이제 패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패치, 서피스 부분. 이 부분은 저희는 스케치도 영역을 잡아서 돌출시키고 했지만 이 패치 부분은 그냥 선만 그려서 돌출을 시키면 이런 종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 스플릿 바디 저희 어제 한번 썼었죠. 이거는 자르는 겁니다. 어떻게 자르냐? 이 바디를 저희 이 솔리드 영상의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이 자를 툴을 이 서피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변했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 바디 중에 이 서피스 부분의 불을 한번 꺼보시면 반이 잘려 있어요. 반이 잘려 있는데 아까 그 종이장 그대로 잘려 있죠. 종이장 모양대로. 그래서 바디가 이 스플릿 바디를 이용해서 자르면 바디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 하나였던 바디가 위아래로 지금 나뉘게 된 거죠. 이 시트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를 꺼주시고 이 밑에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위에 걸 꺼주시고 위에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되셨나요? 옮기는 거는 네, 모디파이에서 무브 앤 카피, 무브 앤 카피로 셀렉트, 셀렉션을 이제 옮길 물체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방향표가 나옵니다. 방향표도 나오고 여기에 거리를 입력할 수 있게 X 디스턴스, Y 디스턴스, Z 디스턴스, 각도까지 나옵니다. 간단하게 옮기려면 이렇게 핸들로 그냥 옮기시는 게 더 편하시고요. 각도도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치수만큼 옮기시려면 여기에 칩수를 이제 기입을 해주셔서 옮기실 수 있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피지컬 머테리얼이요? 이거는 재질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재질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루미늄도 입히실 수 있고 그 퓨전 360에도 렌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워크 스페이스 보시면 렌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재질 입히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럼 저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델링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스케치 문제죠, 스케치. 하시기 전에 제가 저희 이제 시캠프에 있는 3D 프린터 중에 FDM 방식이라는 이제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돌리는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제조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이에요. 업, 업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저 3D 프린트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큐라, 큐라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 프린터기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모델링 했던 것 중에 이거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이거를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STL 파일이라고 필요합니다. STL 파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쪽 브라우저에서 바디, 지금 바디 1번이 이거죠. 우클릭을 해보시면 Save as ST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ave as STL. 제 쉬는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는데
이거 STL 파일로 저장하는 변환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Save as STL을 클릭하시면 네, 셀렉트 하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셀렉트 했죠. 이렇게 셀렉트 해주시고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바디 1번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생겼죠. 바탕화면에. 지금 윈도우 10 다 윈도우 10 쓰시죠? 아니 지금 맥북 쓰시는 분들 말고는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에는 3D 뷰어가 깔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색상도 입혀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파일을 이제 아까 업 스튜디오 네, 쉬었다 할까요? 네. 아니요, 길진 않아요. 그럼 그냥 계속 할게요. 네, 이 업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시켜 주시고 처음에 이런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서 이 세 번째 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프린트 베드가 나오게 되죠. 베드 위에 이제 아까 그 렌치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올리셔도 됩니다. 되게 조그맣죠.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3D 모델 추가 오른쪽은 2D 그림 추가 2D도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D 모델 추가하신 다음에 경로를 아까 저장했던 위치를 찾아줘서 바디 1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시면 불러와치죠. 이것도 마우스 쓰는 게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거는 클릭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클릭은 이동입니다. 우클릭은 이동. 마찬가지로 뷰 큐브가 있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렌치를 출력을 이대로 걸게 되면 이 3D 프린트라는 것 자체가 서포트라는 게 같이 나와요. 이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포트라고 해서 이게 프린터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FDM 방식은 쌓아 올라가는데 이 위쪽은 지금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이 위쪽에 쌓으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라고 하는 게 이 위쪽에 깔려서 이제 같이 올라가요.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저 위쪽이 무너지지 않게 서포 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지정을 하냐?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 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큐라를 많이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툴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다 쓰지 않고요. 마우스 가져다 보시면 회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핸들이 또 생겨요. 모델링이랑 되게 비슷하죠. 핸들 잡고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각도로 90도 눕힐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또 네, Y 방향으로도
90도, 90도 눕히실 수도 있고. 90도 돌렸는데 지금 공중에 떠 있죠. 이걸 바닥에 붙여주고 싶다 하시면 이동, 이동 버튼 선택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Z를 내려주시는데 이걸 얼만큼 내려야지 정확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침대로 떨어뜨려라라는 이게 직역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베드까지 이제 떨어뜨리라는 뜻입니다. 베드. 그 외에도 이제 한 개 말고 뭐 몇 개 더 복사할 수도 있고 우클릭해서 복사해서 뭐 두 개 더 복사. 서포트요? 네, 이거는 서포트가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밑에 깔려서 나와요. 네, 그것도 서포트예요. 네, 네, 그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네, 네. 이게 설정을 하는 게 분명 있긴 있어요. 네, 설정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인쇄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아, 지금 잘리는구나. 네. 근데 저희는 항상 디폴트 값으로 써요, 그냥. 여기서 레이어 두께, 뭐 내부 채움 다 이렇게 있는데 레이어 두께는 뭐 0.1부터 0.35까지 있습니다. 근데 0.1로 갈수록 더 이제 정밀한 거죠. 정밀하고 시간도 그만큼 더 오래 걸려요. 네, 층 한번 깔는 두께입니다. 그래서 거의 0.1mm랑 0.2mm랑 시간이 거의 두세 배 차이 나요. 두세 배가 되게 조그말 것 같은데 1시간 걸릴 것도 막 3, 4시간 걸리고 그러거든요. 이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그쵸? 이거는 슬라이싱을 쳐봐야 알죠. 0.1로 해서 내부 채움이라는 게 이 지금 렌치 안에 내부를 채우는 겁니다. 내부 채움을 만약에 뭐 좀 약 업계 13% 이러면 만져보면 되게 좀 속이 빈 듯한 느낌이 들고 99% 하면 진짜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품질은 그냥 일반으로 놔두고 이쪽에 저희가 건드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 이쪽에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이게 이 부분이 뭐냐면 서포트 부분이에요. 서포트 부분 설정을 하는 건데 이 각도는 다른 건 설정 안 하고 이 각도만 이제 높게 주게 된다면 서포트가 더 견고하게 나옵니다. 무너질 일이 없죠.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저희는 60도를 줍니다. 60도. 이게 표현이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도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수치로 그냥 높으면 서포트가 더 오밀조밀하게 네, 뜰 때는 조금 힘든데 그만큼 이제 출력은 무너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성에서는 더 좋은 편이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쉽게 벗기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쉽게 벗기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소프트를 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고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라이싱을 진행합니다. 지금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방 됐죠.
그리고 슬라이싱이 다 진행이 됐으면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이 노란 부분이 밑에 깔리는 소프트예요. 그리고 안쪽에 연두색 부분, 내부 채움 소프트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제품이고요.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쪽 보시면 5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작아서. 이거 말고 저희가 이제 막 실제로 작업하는 것 중에는 진짜 오래 걸리면 거의 막 80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시간 오른쪽에 재료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그램수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파일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통은 저희는 USB에 저장을 합니다. USB에 저장을 해서 그 파일을 바로 프린터기에 연결하는, USB에 한번 해볼까요? USB 저장을.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TSK라고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업스튜디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이제 확장자고요. 보통 큐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SVG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이 TSK 파일은 불러올 수가 없어요. 퓨전 360에. 근데 하지만 큐라에서 이제 내보낸 SVG 파일은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해주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출구라고 직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출구 눌러주시고 이 모델 선택해 주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그냥 초기 화면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USB에 담아서 그냥 프린터기에 꽂아서 출력만 누르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반반씩 나눠서 제가 3D 프린트실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이제 남으신 분들은 이걸 계속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